시장은 올라가지만 내 종목은 왜 안 가나 고민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2000-4919번 그리고 문자샵 2034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 연락 주시면 저희 전문가분들께서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오늘도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첫 번째 시청자분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갖고 계실까요? 제주 반도체요. 제주 반도체 매수가랑 비중은요? 어, 3번 사가지고 25,800원이요. 비중은요? 네, 20%요. 3번 비중 확대를 하셨고 네. 계속 또 밀리고 있어가지고 답답하시죠? 예, 그 앞으로의 전망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너무 제주 반도체를 좋아했는데 이렇게 어. 계속 내려가네요. 아이고, 그러셨어요. 네. 네, 앞으로의 전망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제주 반도체 최근에 횡보하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반등해 줄 수 있을까요? 세 분 패말 바로 들어주시죠. 긍정 두 분 그리고 중립 한 분입니다. 그럼 이지은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한동안 온디바이스 AI 때문에 정말 뜨거웠던 종목인데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좋아하셨던 종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조금 조정을 받고 있어가지고 다시 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로 시장에서 바닥권에서 진짜 엄청난 탄력을 보여주면서 한동안 시장의 중심이 되었던 종목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이 그렇게 흐름이 좋지는 못해요. 지금 관련해서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HBM이라든지 CXL 이쪽으로 좀 신기술 관련돼서 좀 수급이 좀 몰려 있고 또 그런 관련된 종목들이 탄력도가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좀 수급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관심도가 많이 떨어진 상태인데 저는 충분히 다시 한번 좀 추세를 돌려줄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열려 있다라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저는 시간은 조금은 더 걸릴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이쪽 관련돼서 이제 HBM이라든지 이쪽 관련된 종목들만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또 시장에서는 약간의 1차적으로 옥석 가리기처럼 이제 가는 종목들이 좀 압축이 되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일단 소외받는 종목들이 지금 그 전에는 잘 가다 갑자기 소외받는 종목들이 많아졌는데 제주 반도체도 그 일환의 하나가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대신에 외국인의 매수세도 요즘 들어서 계속되고 있고 또 온디바이스 AI 시장은 다시 한번 시장에서 부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잠시 기간 조정과 조금의 가격 조정이 저는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만 가격적으로 봤을 때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21,000원이 좀 이탈이 되면 추가적인 하락이 더 크게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까지는 저는 거기서 더 빠지더라도 거기서 어느 정도의 지지 반등 구간은 좀 형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 비중에 대한 부분은 확대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또 매수가도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시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다시 한번 수익 내고 나오실 수 있다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긍정 의견 들어봤습니다. 시청자님 듣고 계신가요? 네. 네,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실까요? 오늘 나 몇 번 더 사볼까 하다가 네. 뭐 됐는데 31,000원까지 100원 뭐냐 얼마까지 목표가가 궁금하신 23,100원까지 걸까요? 가길래 더 사보려다가 안 샀는데 더 살 비중 걸 그랬어요. 확대요. 네. 네, 약간 비중 확대는 조금 더 지켜봐라라는 의견이셨는데 네. 네네. 괜찮으실까요, 시청자님? 들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네, 시청자님 좀 더 수고하십시오. 보유하시다가 꼭꼭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주 반도체에 대한 상담 도와드려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저희 일단 받은 걸로 한번 상담 도와드릴게요. 저희 롯데 관광개발을 받았는데요. 매수가가 14,900원에 비중은 30%라고 하십니다. 오래 기다리셨고 비중도 꽤 높으시다고 하는데 손절이 좀 쉽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과연 롯데 관광개발 살아날 수 있을지 세 분의 의견부터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부정인지 긍정인지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네, 중립 두 분 그리고 긍정 한 분입니다. 정재훈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2월에 카지노 매출액이 역대 최대다라고 하는데 주가는 좀 너무 옆으로만 기어가고 있거든요. 딱히 모멘텀이 좀 없는 걸까요?
우선 지금 보게 되면 여행주라든가 항공주라든가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올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일단 소비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도 살아나는 그런 종목군들은 있어요. 롯데 관광개발도 마찬가지로 기술적인 흐름들을 보게 되면 바닥권역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그런 부분들은 재무 구조가 조금 안 좋다라는 게 제가 좀 계속 걸려요. 이것 때문에 좀 추가 매수를 하기가 되게 애매한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부채 쪽을 보게 되면 단기 차입금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져요. 사채도 늘어나고 있고 단기 차입금 또한 마찬가지로 22년도 때부터 급증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거든요. 증자 이슈가 좀 생길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현재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얼추 바닥권역까지는 다 내려온 그런 상황들이에요. 근데 재무구조 이 부분들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드리기엔 좀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저는 한 번쯤은 줄였다가 다시 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 한 11,000원대에서 12,000원 정도 그 정도 때 올라가게 된다라면 저는 비중을 좀 축소를 했다가 다시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보거나 아니면 다른 종목군들로 좀 보거나 그게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 관광개발에 대한 상담 도와드려봤습니다. 참고가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계실까요? 코스모 화학이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57,000원에 20%인데요. 57,000원이요. 네, 매수가가 좀 꽤 높으시네요. 네, 높아요. 엄청 네네. 오래됐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고민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실까요, 시청자님? 그 앞으로 전망하고 도로 가져가야 되는지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좀 궁금했어요. 네, 고민 많이 되실 텐데 저희가 한번 전략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코스모화학 오늘 그래도 또 반등이 나왔는데요. 과연 이 반등 이어갈 수 있을지 세 분 팻말 준비되셨으면 바로 들어주시죠. 다행히 올 긍정이 나왔습니다. 최진욱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또 급등이 나왔는데 윗꼬리를 달긴 했거든요. 근데 좀 더 가줄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 일단 지금 가격대에서 그렇게 좀 가격을 다운시킬 만한 요소들은 딱히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격은 계속해서 유지만 해준다고 해도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매물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한 다음에 한 번 더 좀 출발 신호도 좀 보내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굳이 손절을 해봤자 큰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손절할 것 같았으면 이제 앞전부터 이미 좀 손절 대응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일단 좀 오래 기다렸던 부분들도 있고 일단 2차 전지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긍정적인 신호들은 계속 좀 들어와주고 있거든요. 최근에 좀 리튬가도 계속해서 반등 기조도 잡아주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지금 1조 클럽에 들어간다는 이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좀 많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가.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도 저는 충분히 외형 성장폭은 올해쯤에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강하게만 잡혀주지 않을 뿐이지 일단 업황 바닥은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급적인 면만 놓고 봐도 기관 연기금이 계속해서 지금 물량을 사주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아직까지 외국인이 지금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들이 크진 않지만 일단 기관과 연기금이 계속해서 지금 물량이 들어와준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일단 지금이 바닥이라는 관점이 좀 강하게 들어와주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고 일단 지금 비중이 한 20% 정도의 57,000원 정도가 되니까 일단 57,000원까지 가기에는 다소 시간이 꽤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20% 정도에서 한 10% 정도만 비중을 조금 더 추가하는 그런 전략을 좀 잡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37,200원대를 코스모화학이 이탈을 하지 않고 지켜준다고 할 경우에는 일단 이 라인대에서 한번 물타기를 한번 진행을 하신 다음에 평단을 조금 조정을 하시고 오히려 지금은 수익권을 살짝 좀 노려보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일단 지금의 평단은 꽤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거기 라인까지 가기에는 워낙 위쪽 매물도 굉장히 좀 많고 그러한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인 대응은 충분히 유효한 구간이고 추가적인 대응을 통해서 일단은 지금은 수익을 보고 탈출하는 방향을 잡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듣고 계신가요?
네, 네, 혹시 고민 해결되셨을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평단 낮춰서 좀 수익 보는 전략 말씀드려봤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꼭꼭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코스모 화학에 대한 전략 도와드렸고요. 종목 나도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럴 때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아래에 전화 그리고 문자 번호 나가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셔서 꼭 상담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포트폴리오 상담도 전체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내 종목 전체적으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문자 샵 2034 그리고 이메일 열려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바로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어떤 종목 갖고 계실까요? 예, 저기 크래프톤, 크래프톤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39만 원에 15%요. 오래 기다리셨네요, 시청자님. 예, 그래도 최근에 좀 우상향 이어가고 있어가지고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신 걸까요? 예, 이제 와서 물타기 조금 해도 되는지요? 비중 확대요? 네, 알겠습니다. 전략 만들어 드릴게요. 네, 네, 크래프톤 최근에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과연 더 가질 수 있을지, 비중 확대 괜찮은 전략일지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중립과 긍정 두 분 나왔습니다. 그럼 이지은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긍정 의견 주셨는데 최근에 크래프톤 흐름이 정말 좋긴 하거든요. 비중 확대는 좀 괜찮은 전략일까요? 지금 당장은 비중 확대는 일단은 게임주 전체적으로 좀 전반적으로 강세가 나오면 더욱더 시세의 연속성에 대해서 좀 확신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약간은 좀 더 기다리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긍정의 의견을 드린 건 지금 배틀그라운드가 꽤 오래된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4분기 실적을 통해서 이 게임은 아직까지도 인기가 굉장히 많고 또 그거를 잘 유지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을 앞으로 봤을 때도 조금 더 추가적으로도 좀 좋을 거라는 부분들이 좀 예측이 되고 있고 또 신작 모멘텀이 게임주들은 굉장히 중요한데 신작에 대한 모멘텀도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3종이 나온다라고 했었는데 또 그게 신작이 더 늘어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신작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기존 게임이 잘 매출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 좀 그런 성과를 좀 기대해 볼 만하고요. 또 인도 시장에서의 굉장히 또 순항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하나의 또 좋은 이 크래프톤의 재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기관의 매수세가 최근 들어서 좀 눈에 띄게 들어왔고요. 외국인의 매수세도 좀 지속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좀 메이저 수급의 이런 유입도 이 크래프톤의 주가를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측면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다만 지금 게임주 전반적으로는 좋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지켜보시고 거래적인 부분이라든지 좀 더 우상향 기조가 또 명확하게 됐을 때 지금 왜냐하면 20% 비중을 이미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급하게 매수를 하셔서 좋을 건 없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다가 게임주 업황 전반적으로 좀 강세 나올 때 그때 비중 확대하시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반적인 게임주에 대한 투자 심리를 한번 지켜보자라는 의견 드려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크래프톤에 대한 의견 꼭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으로는 스피드 문자 상담 한번 갔다 오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어떤 문자가 들어왔을까요? 지금 바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문자 메시지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고 계십니다. 뒷번호 5954번님, 자이언트 스텝을 가지고 계십니다. 메타버스 관련주 요즘 힘을 참 못 내고 있죠. 매수가는 14,200원에 비중 20%, 손절이 답일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5699번님은 호텔 신라를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는 63,500원이고요. 비중은 100%나 되고 계십니다. 성수기에 진입하고 있는데도 움직이지 않아서 고민되신다라고 이렇게 연락 주셨습니다. 그리고 1525번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가지고 계시네요. 보호예수 물량 해제일이 5월 17일인데요. 그때까지 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17만 5천 원에 매수하셨고요. 10%꼭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3919번님, 자람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뉴로모픽 관련주로 최근에 정말 뜨겁게 상승했었는데 계속해서 하락세 보여주고 있죠. 8만 5천 원대에 매수하셨고요. 20% 비중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 매수가까지 올까요? 라고 고민 보내주셨는데 자, 오늘의 스피드 종목 상담은 최진욱 본부장님 통해서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첫 번째 종목 자이언트 스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게 되면은 사실 뭐 지금 시장에서 메타버스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긴 다소 어렵죠. 지금 시장이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결국 이제 IT 전방 산업 쪽에 좀 많은 주목이 되어 있고 또 저 PBR 쪽에 좀 수급적인 면모들이 좀 많이 쏠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모멘텀 부분에 좀 약화가 될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다고 뭐 자이언트 스텝의 좀 기술력 부분들이 뭐 인정을 못하고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회사는 좀 성장은 해줄 수는 있겠지만 이 모멘텀 부분들은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매수가가 14,200원이 비중이 한 20% 정도가 되는데 일단 지금은 추세는 깨졌다고는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추세는 깨진 상황인데 최근에 좀 거래 대금들이 크진 않지만 좀 들어와 준 모습들이 주봉상에서 좀 포착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앞전 좀 최저점 8,910원 주봉상으로 볼 때 이 라인에서 내가 이제 첫 번째 대응 전략은 추가 매수를 한번 진행을 해봐가지고 매수가를 좀 낮춰가지고 한번 좀 탈출하는 방향을 잡든지 아니면 지금은 당장 자이언트 스텝이 올라갈 만한 부분들은 개별적인 재료가 좀 부각이 돼서 올라가는 부분들이 아니면은 다소 좀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비중을 조금씩 축소를 진행을 하셔도 되고 13,700원대까지는 한번 슈팅은 나올 거라고는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 라인 근처에 오게 되면 일단은 좀 비중을 축소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일단 지금 라인의 저가 한 10,000원대만 깨지 않는다고 해도 일단은 상방은 아직은 조금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전략을 잡으셔가지고 좀 대응을 해보시면은 되실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해드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호텔 신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드리게 되면은 일단 지금 비중이 100%에 63,500원이 좀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일단 이제 최근에 나오는 부분들이 중국의 6컵 모멘텀이 다시 좀 강화가 되고 있다라는 이슈들이 다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전 수준까지 지금은 좀 회복을 해주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호텔 수요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으로 증가는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는 보고 있고 다만 지금 추세는 전부 다 깨진 상황입니다. 추세는 깨진 상황인데 일단 바닥에서 대량의 거래 대금들이 한번 좀 포착이 됐고요. 일봉상에서 주봉상에서도 아직 그 추세가 완벽하게 형성은 된 부분들은 아니지만 일단 지금의 저가 라인을 안 깨는 게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이제 앞전 57,000원 여기 저가를 일단 호텔 신라가 깨질 않아야 됩니다. 만약에 저가를 깨게 되면은 한 번 더 고릅하고 아래로 좀 내려가주는 그런 모션들이 좀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물량이 제일 많이 묶여 있는 구간도 한 57,000원에서 한 6만 원대가 됩니다. 일단 호텔 신라가 이 6만 원대를 근접해서 돌파를 해줘야 돼요. 한 6만 500원대를 충분하게 돌파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아래 매물이 좀 강력한 지지 라인이 좀 형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6만 500원 돌파 시에는 충분히 한번 홀딩을 좀 이어가 보시다가 수익권에서 좀 나오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만약 57,000원 이탈을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비중은 100%까지는 아니어도 한 50% 정도는 좀 비중을 축소하시는 것을 저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 비중을 축소하신 다음에 최근 또 저가를 잡을 때 그 라인에서 한 번 더 추가 매수 50% 들어가셔서 한 번 더 평단을 낮추셔서 좀 100% 전량 탈출하는 전략을 잡으시는 게 저는 좀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으로 에코프로 머티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게 되면은 사실 보호예수 관련한 좀 이슈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지금 상대적으로 추세는 전부 다 깨진 상황이긴 합니다. 일단 이제 추세는 깨진 상황인데 하나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은 거래 대금들이 좀 많이 나가고 있는 모습들은 없다는 거예요. 일단 거래 대금들이 좀 많이 나가고 있는 모습들은 없지만 최근 좀 바닥을 잡아줬던 라인인 142,000원 결국 여기를 지금 지켜주지 못하고 밑으로 밀리면서 오늘 좀 마감을 해줬거든요. 일단 오늘 밀리면서 마감은 해줬지만 다시 또 반등이 나와줄 수는 있습니다. 보통 이제 힙소 무빙 같은 경우들이 일봉상에 좀 많이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아래쪽 매물 한번 테스트하고 위로 올리는 경향들도 굉장히 좀 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한 142,000원대 라인을 이탈을 안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충분하게 단기 반등은 좀 노려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좀 단기 반등은 노려볼 수 있겠지만 아직은 좀 모멘텀이 강화가 될 시즌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참고를 하시고 그래도 그나마 10% 정도 비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추세에서 추가 매수를 좀 진행하기보다는 앞전 바닥을 만약에 못 지켜준다 그럴 경우에는 저는 그 다음 바닥인 한 10만 원대까지는 일단 기다리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10만 원대까지 근접을 했을 때 이 구간을 좀 지지를 받아준다 할 경우에는 여기서 좀 추가 매수를 10% 정도 더 진행을 하게 되면은 평단은 확실하게 좀 많이 내려오실 겁니다. 평단은 좀 확실하게 좀 많이 내려오시면서 수익권 탈출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총 두 가지 전략을 좀 잡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자람 테크놀로지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게 되면은 일단 지금은 투자 경고 딱지가 붙어
붙어 있는 상황이죠. 일단 이제 투경딱지가 붙어 있기 때문에 수요 측면에서 거래대금 수요 측면에서 그렇게 강한 모습은 많이 나오긴 힘들 겁니다. 그래도 이제 그만큼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라는 부분들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볼 때는 앞전에 좀 한 차례 1차 상승 파동을 만들어냈을 때 갭을 좀 띄우면서 올려가준 구간들이 굉장히 좀 많았거든요. 갭을 띄우면서 위로 올라가준 구간들. 근데 지금은 갭을 메꾸려고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첫 번째 전략은 63,400원입니다. 이 5일선을 만약에 이탈 안 해준다 할 경우에는 이격도로 지금은 좁혀 나가면서 다시 반등 구조를 좀 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1차적인 지지 라인은 63,420원. 여기를 좀 이탈 안 하는 것을 좀 체크를 하시고요. 그나마 지금 20% 정도 비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5일선을 못 지켜준다. 그럴 경우에는 일단 61선 근처까지 좀 기다리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61선 근처에서는 저는 좀 강하게 반등은 좀 살려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추가 매수를 생각을 하신다면은 5일선이 아닌 한 61선 부근, 49,500원에서 5만 원대 레인지 구간을 좀 잡으셔가지고 여기서 좀 추가 매수를 한번 진행을 하셔가지고 한 차례 좀 반등이 강하게 나올 때 그때 좀 수익을 보고 탈출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네 분의 스피드 문자 상담 도와드려봤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 전화 상담으로 바로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청자분 연결되어 있다고 하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예, DB 하이텍이요. DB하이텍 매수가랑 비중은요? 45,000원에 10%요. 최근에 매수하셨을까요? 예, 조금 됐어요. 근데 최근에 좀 힘이 없어가지고 고민되시죠? 네네네. 네. 그럼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신 걸까요? 예. 저기 좀 기다려도 되나, 손절을 해야 되나 궁금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전반적인 전략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네, DB하이텍 최근에 좀 흐름이 부진한데요. 과연 반등해 줄 수 있을지 세 분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중립 두 분 그리고 부정 한 분입니다. 그러면 정재훈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중립을 주셨는데 DB하이텍이 지금 반도체가 다 잘 가는데도 지금 신저가 부근이긴 하거든요. 근데 매수가가 높진 않으신데 지금은 좀 어떤 대응 필요할까요? 이게 지금 DB하이텍이 다른 반도체 기업들은 다 올라갔는데 DB하이텍이 올라가지 못했으니까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우선 반도체 업황이 돌아서고 있다라는 것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업황이 돌아서기 때문에 실적이 증가가 되는 것도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근데 DB하이텍은 일단 올해도 역성장에 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매수세가 좋지가 않은 거예요. 작년 23년도에 2,600억대의 영업이익을 좀 기록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400억 정도를 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거는 소외를 좀 받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월봉 차트를 보더라도 60개월 선이 좀 이탈을 했어요. 이게 3월달 안으로 좀 들어다 올려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조금 더 밀릴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4만 원을 이탈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지금 기다렸다가 매수가 부분이 좀 오게 되면 그냥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다른 종목군들을 좀 본다라면 뭐 부품 쪽이라든가 소재 쪽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을 보게 되면 못 올라간 기업들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해보는 게 어떨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듣고 계신가요? 네네네. 네,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 있으실까요? 얼마 정도의 매도하고 나올까 좀. 얼마 정도에 매도해야 될지? 네네. 네,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45,0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한 4%, 3% 정도 손실권역이실 거예요. 44,000원이라고 하게 된다라면, 45,000원이라고 한다라면 손실이 좀 얼마 되진 않아요. 얼마 되진 않는데 매수가 정도 오게 되면 그냥 바로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DB하이텍 가격 전략까지 조금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힘내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들고 계실까요?
에코프로 HN이고요. 네. 매수가 97,200원에 비중 20%요. 아, 최근에 들어가셨나 봐요. 아니요, 이거 작년 한 9월인가? 아, 헉, 오래되셨네요. 네네. 그럼 지금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가 가장 고민이신 걸까요? 예, 요번에 19일 날쯤에 음. 그 99,000원까지 찍었는데 그때 못 팔아서 네네. 지금 약간 뭐 많이 밀리진 않는 것 같은데 더 들고 가서 가야 될지 아니면 여기서 그냥 손절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아, 네,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정보점 보셨으니까 보유해야 될지 손절해야 될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에코프로 HN 지금은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세 분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아, 긍정 두 분 그래도 중립 한 분 나왔습니다. 이지은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긍정 두셨는데 전고점 99,000원 보셨잖아요. 거기까지는 좀 보실 수 있을까요? 네, 아니 일단은 저는 그 기존 지금 매수가가 97,200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다시 한번 매수가 부근까지 오면 그때는 비중을 절반 정도는 덜으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에코프로 HN이 소재 쪽 사업도 또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움직였을 때 같이 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시장은 전기차 업황 둔화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술 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은 흐름이 그래도 좀 양호하게 이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에코프로 HN도 그 흐름에 맞춰서 이제 신사업에 대한 부분들, 소재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반등 탄력을 지금 또 5일선에 딱 걸쳐서 다시 한번 좀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97,000원 부근에 이제 매물이 좀 지금 가격대가 좀 매물들이 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매수가 이상까지 왔을 때는 좀 절반의 비중은 좀 덜어내시고 그 절반을 좀 더 보유하고 계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에코프로 HN에 대한 자세한 전략 만들어 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 마지막으로 문자 하나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한미반도체에 대한 상담이 들어왔는데 매수가가 106,250원이고요. 비중은 20%라고 합니다. 일단은 수익 중이신데 오늘 너무 잘 갔잖아요. 과연 더 볼 수 있을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최진욱 본부장님께 한번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한미반도체 지금 수익 중이시긴 한데 과연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사실 뭐 PBR로만 놓고 보면 15배 수준이다 보니까 뭐 지금은 밸류로만 측정을 해서 주가를 좀 볼 수가 있는 구간은 좀 넘어섰다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앞전에서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좀 많이 했던 부분들이 사실 한미반도체 외형 성장이나 실적 성장 같은 경우는 올해 내내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일단 지금 SK 하이닉스 쪽에 지금 HBM 쪽 장비단을 지금은 납품은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게 이제 SK 하이닉스 쪽만 잡혀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라 이미 해외 글로벌 고객사들의 좀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신규 고객사가 올해 또 나올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삼성전자도 HBM 쪽에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물량을 크게 넣어간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엔 지금 이오테크니스 쪽 제외하고도 한미반도체 쪽에 물량을 받으려는 손을 좀 던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한미반도체는 올해 좀 신규 고객사 확보가 충분히 가능해질 수 있는 모멘텀이 일단은 지금 확보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 결국 시장은 가면 갈수록 HBM 쪽에 대한 시장의 뭐 개화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계속 점유율은 크게 확대가 될 겁니다. 거기에 있어서 오히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주가가 밸류업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의 상승에서는 거래대금들이 좀 강하게 일단은 좀 들어와줬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태고요. 일단 지금 매수가가 106,250원이다 보니까 일단 저는 106,700원대 여기를 이탈 안 해준다 할 경우에는 계속 좀 들고 가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나는 좀 한미반도체 좀 밑에서 추가 매수까지 좀 생각을 하고 있다 할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한 93,000원대까지 밀리는 부분들을 좀 염두를 해두신 다음에 이제 93,000원대에서 5일선 충분히 지켜준다 할 경우 여기서 좀 추가 매수로 또 한번 진행을 해볼 수가 있고 만약에 좀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좀 20% 내에서 좀 수익을 보고 싶다 할 경우에는 일단 한 약 수익권에서 한 106,000원 이 라인만 이탈 안 해준다 하게 되면 충분하게 계속해서 가지고 가보셔도 저는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